영희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아침 8시 40분 지하철 2호선의 붐비는 칸 안에서 그녀는 늘 앉던 자리 근처의 기둥에 몸을 기댔다. 이 지하철, 이 냄새, 이 시간 10년째 똑같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핸드백 안에는 다 쓴 도시락통이 들어있고 손에는 회사 출입증이 매달려 있었다. 그 출입증에는 격리팀 김영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달아있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일과는 늘 같았다. 세금 계산서 정리, 전표 입력, 월말 결산 확인, 거래처 입금 내역 체크.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하루가 끝나는 줄도 몰랐다. 일이 끝나면 저녁 7시, 겨우 퇴근을 해도 남는 건 없었다. 월급은 10년째 200만 원이었다. 입사 초기에는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 월급은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영희 씨, 이번에 인상 안 된 거예요? 같은 부서 후배 미정이 물었다. 응. 뭐 회사 사정이 어렵대.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을 힘도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사정을 10년째 듣고 있었다. 그 사이에 대표는 차를 2번 바꿨고 사무실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 하지만 경리의 월급은 그대로였다. 그날 점심시간 동료들이 뉴스를 보며 떠들었다. 야, 금값 또 올랐대.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2배야. 진짜? 금 좀 사둘걸. 요즘은 은행보다 금이 낫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다. 200만 원 매달 50만 원은 월세, 30만 원은 공과금, 40만 원은 식비, 30만 원은 부모님 생활비 보태고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 10년 동안 모은 돈은 통장에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금값은 10년 전보다 2배였다. 그녀는 그제야 생각했다. 그때 금을 샀으면 지금 6천만 원이 되었겠네. 순간 가슴 한켠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나는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녀는 식탁 위에 국을 젓다가 국물이 넘쳤다. 아, 죄송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언니. 괜히 그런 거 생각해봐야 뭐해요. 우리는 그냥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는 게 낫죠.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다. 그냥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는 게 낫죠. 그게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다. 퇴근길 영희는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다시 봤다. 국제 금값 10년 만에 2배 상승, 불안한 경제 속 금테크 열풍. 기사의 사진에는 반짝이는 금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금빛이 그녀의 눈에는 잔인하게 보였다. 나도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통장 잔고 312만 7,400원. 작은 숫자가 그녀를 조롱하듯 반짝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반지하의 공기는 눅눅했다. 세탁기에서 돌아가는 물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그녀의 한숨. 방 안에는 낡은 가스레인지, 오래된 전기장판,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저금통을 열었다. 안에는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다. 이걸 모아서 뭐 하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TV에서는 유튜브 광고가 흘러나왔다. 초보자도 가능한 재테크, 1년 만에 자산 2배. 그녀는 비웃듯 웃었다. 다 거짓말이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잖아. 나만 이렇게 늙어가고 있잖아. 그녀는 리모컨을 껐다. TV 화면이 꺼지며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정지된 채로 살아왔는지를 느꼈다. 10년 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자.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세금은 2배로 올랐다. 마트에 가면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반밖에 안 찼다. 저축은커녕 버티는 것도 벅찼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계산을 했다. 200만 원에서 세금 떼면 185만 원. 공과금 30만 원, 월세 5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남는 돈은 50만 원. 그 50만 원이 매달 그녀의 전부였다. 이걸로 10년을 모아봤자 6천만 원이네. 근데 집값은 5억이 올랐지.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진짜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다. 어느새 생긴 눈가의 주름, 푸석해진 머리, 그리고 퀭한 눈빛.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녀는 속삭였다. 10년 전 그녀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 월급이 적어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했다. 하지만 세상은 오르는데 오르지 않은 건 그녀의 월급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부장을 만났다. 영희 씨, 요즘도 통장에 저축 잘하죠? 네, 뭐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역시 알뜰해. 요즘 사람들은 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난리인데 저축이 최고야. 그 말에 영희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예의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축이 최고라니 아직도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네. 점심시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하늘을 봤다. 하늘은 푸르렀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왜 난 이렇게 제자리일까?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녀는 손에 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니 건너편 빌딩 앞에서 금거래소 간판이 반짝였다. 금금이 오를 줄 알았으면 그때 한 돈이라도 살걸.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후회였다. 그녀는 저녁에 귀가하며 작은 금은방 앞에서 멈춰섰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와 금반지가 진열되어 있었다. 태양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다. 그녀는 유리의 손끝을 살짝 대었다. 넌 왜 그렇게 잘만 오르니? 그 말은 금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한 것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내 월급은 10년 동안 제자리인데 넌 2배가 됐구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 밤거리에 불빛들이 번쩍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날 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잘못 살았나 봐.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가 어릴 적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영희야, 위험한 건 하지 마. 돈은 은행에 넣어야 안전한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안전한 길만 걸어서는 어디에도 도착할 수 없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금빛 세상 속에서 그녀만 회색빛으로 남아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영희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이대로 늙는 건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퇴근 후 그녀는 다시 그 금은방 앞에 섰다. 진열장 속의 금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넌 늦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영희는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만 돈에 얼마예요? 오늘은 45만 원이에요. 많이 올랐죠? 주인의 말에 영희는 씁쓸히 웃었다. 그러게요, 10년 전에 살 걸 그랬네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다. 하나 주세요. 한 돈짜리로요. 작은 금반지가 비닐봉투에 담겨 나왔다. 손바닥 위에 놓인 금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내 첫 번째 용기야.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저축계획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위에 새 제목을 썼다. 내 돈이 일하게 만들기. 그녀는 유튜브에서 ETF 기초, 직장인 투자 공부 영상을 찾아보며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금리가 환율이 배당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신기했다.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나만 몰랐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후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퇴근 후에는 드라마 대신 경제 뉴스를 봤고 주말에는 투자 강의 영상을 들었다. 저축만 하던 통장에서 일부를 옮겨 소액으로 금 ETF를 샀다. 단돈 10만 원이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영희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몇 주 뒤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도 조금은 움직여주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밤하늘에 달빛이 비쳤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금반지를 빛에 비춰보았다. 그 반짝임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희망의 색이 담겨 있었다. 늦은 건 맞지만 끝난 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미소였다.